안녕하세요. 김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양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육이든지 다른 식물이든지 키우시다 보면 적어도 한 1년에 한 번씩은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키우다 보면 이 식물이 화분 속에 있는 흙에 있는 그 영양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잘 자라지 않아요. 분갈이를 해주지 않으면. 그런데 사실 이 분갈이 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번거로움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면 어떤 분들은 영양제로 대신 그걸로 땜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영양제라는 게 잘 써야 약이 되지 잘 못 쓰면 이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양제라는 게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성격을 띱니다. 잘 쓰면 식물들한테 도움을 주지만 잘못 쓰면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까딱 잘못하면 살리려고 더 건강하게 키우려고 이 영양제를 썼다가 그 다음 날이나 혹은 2, 3일 뒤에 보면 시들시들해지고 잎이 노래지고 그러면서 말라 죽습니다. 영양제를 잘못 쓰면요. 사실 영양제뿐만 아니라 비료도 그렇고 다른 액체 비료든지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런 영양제를 잘못 쓰면 식물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영양제를 어떻게 써야 좀 바르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영양제를 잘못 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제 경험상 제가 지금까지 키워보면서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좀 나누는 차원에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85% 이상이 여성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잘 이해하기 쉽도록 오늘 제가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배추인데 여러분들 김치 담그거나 김장 담그면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보통 소금으로 절이잖아요. 그냥 담으면 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간도 드릴 겸 여기 소금 천일염 있습니다. 이 천일염을 물에 담게 이렇게 물에 녹여가지고 이게 짠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소금물에 이걸 담아요. 이렇게. 그릇이 좀 적긴 한데 한 몇 시간 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얼갈인데 얼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을 김장용 배추라고 생각하시고 설명을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 냉장고에 배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배추 대신에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한 서너 시간 지나면 이 배추 잎에 있는 이 수분이 다 빠져나갑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삼투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삼투압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압이 들어가면 그 압력을 말하는 거고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은 삼투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분이 쭉 빠져나가니까 얘가 시들시들해진다. 풀이 푹 죽어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설명을 하느냐면 영양제도 이것하고 똑같은 화학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삼투 현상은 다른 거 아닙니다. 농도가 약한 쪽에서 농도가 진한 쪽으로 수분이 이동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수분 있습니다. 소금물의 농도하고 배추 안에 있는 이거 순한, 이거 순수한 이 물, 이 수분의 농도하고 어느 게 더 진할까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훨씬 더 소금물이 농도가 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도가 옅은 이 배추 줄기 안에 있는 수분이 소금에 의해서 농도가 진해진 이 액체 여기에 담가 놓으면 여기에 있는 수분이 소금물 쪽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삼투 현상이라고 그래요. 다육이나 식물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연봉이라는 이 다육인데요. 제가 지금 일부러 뿌리를 뽑았습니다. 이 줄기 안에도 배추 이파리나 줄기처럼 안에 수분이 들어있습니다. 뿌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안에 다 수분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맹물이에요. 맹물에 집어넣어 놓으면 얘가 물을 잘 빨아먹습니다. 일반적인 물일 경우에는 빗물이든지 상관없어요.
탈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농도나 빗물이나 그냥 일반 물은 농도의 차이가 심하지 않거든요. 얘가 다칠 만큼 농도의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물에다가 영양제를 넣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농도의 차이가 생기겠죠. 자, 이게 영양제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목초액이에요. 사실 저는 영양제를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의 여건이 영양제 쓸 만큼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 맞히고 분갈이 해주고 그러니까 영양제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화원에 가서 다육이를 몇 개 샀더니 그 화원 사장님이 그냥 선물로 이거 쓰면 좋다고 급할 때 있으면 쓰시라고 그렇게 주셨는데 물어봤더니 이게 목초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목초액 그러면 느낌이 참 좋아요. 목초 그러니까 나무 성질, 풀 성질, 목초 이러니까 굉장히 순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마음 놓고 막 써야지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목초액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독한 겁니다. 목초액이죠. 목은 나무를 말해요. 초는 풀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목초 그러니까 나무하고 풀 여기에서 뽑아내는 추출액인가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목초 할 때 초는 초를 말합니다. 식초. 아주 강력한 산이에요. 근데 이 목초액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나무를 태워가지고 숯을 만들잖아요. 숯. 태우다 보면 연기가 많이 나죠. 그 연기를 농축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액체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고 쓰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 독한 이 영양제를 식물들한테 좋다고 이걸 그냥 이게 맹물입니다. 이 맹물에 이게 몸에 좋은 거라고 식물들한테 좋다고 이렇게 좀 듬뿍 부어버려. 아까 순수한 물일 때 하고 지금 강력한 산성 성분의 영양제를 이렇게 부어놨습니다. 농도가 달라졌겠죠. 훨씬 더 농도가 진해졌습니다. 이걸 여기 갖다가 물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주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독하니까. 이 주면 어떻게 했어요? 배추하고 소금물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다육이나 이 식물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똑같이 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식물에 있는 수분, 다육이에 있는 줄기나 뿔에 있는 이 수분이 농도가 진한 이 영양제 수분 쪽으로 수분이 다 이동합니다. 빠져나와요. 그렇게 되면 얘들은 어떻게 될까요? 탈수 현상이 생겨요. 물이 자동으로 다 빠져나옵니다. 이게 바로 삼투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영양제를 쓰실 때는 농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식물들 안에 있는 수분은 굉장히 묽어요. 거의 순수한 건 아니지만 거의 순수에 가까울 만큼 농도가 아주 묽어요. 그런데 이 영양제가 물속에 딱 들어가면 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집니다. 우리 사람은 목이 마르면 갈증이 생기면 물 좀 줘라고 이렇게 누구에게 부탁을 하든가 아니면 자기 발로 걸어가서 직접 물을 찾아서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요. 그러나 얘네들은 다육이나 이 화초 같은 애들은 우리하고 언어로 소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을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얘들은 어떻게 신호를 보내느냐, 목마르다, 갈증이 난다, 이걸 어떻게 보내느냐면 바디랭귀지 형식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바디랭귀지가 뭐예요? 이파리가 노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양제를 주거나 혹은 비료를 주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잎이 노래지는지 반드시 살피셔야 돼요. 잎이 노래졌다 그러면 얘네들 지금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삼투 현상에 의해서 지금 수분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그런 징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치를 취하시라는 거죠. 이게 프로냐 아마추어냐 차이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삼투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걸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혹시 여름에 바닷가에 수영하러 가면 수영 미숙이든지 이렇게 해서 바닷물을 마실 때 있잖아요. 몇 시간 놀다 보면 한 몇 모금씩 마십니다. 근데 바닷물을 먹고 나면 갈증이 생겨요. 갈증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짠물을 먹었으니까 물이 막히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죠. 이걸
물리적인 현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거 삼투 현상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세포 안에 있는 그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도가 0.9%예요. 근데 바닷물은 3.5% 돼요. 거의 4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은 0.9%인데 내가 3.5%의 그 진한 소금물을 마시니까 세포 안에서 삼투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세포 안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와요. 세포 밖으로. 그러니까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갈증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바로 삼투 현상이에요. 삼투 현상. 그래서 물을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갈증이 나타나는 건데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배고플 때 라면, 허겁지겁 맛있게 먹죠. 라면 먹고 한참 지나 한두 시간 지나면 물이 막 땡기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스프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 때문에 농도 차이 때문에 삼투 현상이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물이 막 빠져나갑니다. 몸 안에 있는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갈증이 나고 막 물이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물에 이 영양제를 쓰실 때도 이 삼투 현상을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영양제만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습니다. 비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분갈이 하시면서 흙 속에다가 알갱이 비료를 막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면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고 분갈이 할 때 그렇게 막 넣는 분들이 계세요. 큰일 납니다, 이거. 화학 비료를 넣고 위에 물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진한 그 비료가 물에 다 녹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집니다. 완전 직격탄입니다. 그러면 비료 주고 난 다음에 물 주면 수분은 그냥 자동으로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삼투 현상 때문에 농도가 다르니까. 저도 식물을 참 키우면서 실수했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좀 천연 비료를 써서 좀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집에서 거름을 일부러 만들었어요. 액체 거름을. 바나나 껍질, 사과 껍질, 채소 뭐 이런 것들을 섞어 가지고 물속에 푹 잠겨 놨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며칠 전에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 다음 단계는 뭐예요? 썩습니다. 부패돼요. 막 냄새도 나고 색깔도 변해되죠. 그러면 이렇게 시커멓게 썩은 물을 식물들한테 주면 이게 참 거름이 되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물에다가 탔어요. 타가지고 물에 줬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는 물을 줬어요. 그런데 주고 나니까 한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니까 잎이 노래져요. 시들시들 하더니만 결국은 죽더라고요. 나는 이게 말라 죽는 거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서 알았어요. 이게 삼투 현상을 제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양제를 쓰고 난 다음에 잎이 노래진다 그러면 즉시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뽑든지 아니면 물을 다시 줘서 이 비료 성질이나 이 거름 성질을 좀 내보내든지 배출을 시키시든지 그리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이게 수분이 고갈되는 현상이에요. 빠져나가니까 탈수 현상이죠. 우리 사람으로 치면 이게 우리 사람으로 치면 일종의 의료사고입니다. 병을 고치려고 하다가 더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약을 썼는데 이걸 잘못 쓴 거죠. 자, 그러니까 적어도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말라 죽는 현상이 물을 안 줘야만 말라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초보예요. 여러분들이 마니아층이라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드시면 영양제를 줬을 때 고사할 수 있다는 건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좀 갖추시고 뭐 액비를 만드시든지 간에 비료를 주든지 영양제를 주든지 간에 아주 극소량의 양을 조절해서 주셔야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영양제 같으면 그 병에 사용하는 방법, 그 용량을 지키십시오. 100분의 1이든지 뭐 200분의 1이든지 아니면 1000분의 1이든지 그 농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목초액 말씀을 드렸죠. 이게 굉장히 독합니다. 이게 이 원액은 쓰면 안 됩니다. 여기에다가 5배만 섞어도 제초제 역할을 합니다. 그 정도로 독성이 강해요. 그리고 이게 살균작용, 살충작용 하려면 50배에서 100배 정도 섞으면 돼요. 정말 영양제로 쓰시고 싶다 그러면 500배에서 1000배 정도는 희석을 시켜야 돼요.
어떤 분들은 또 뭐 1000배에서 한 2000배 정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뭐 성장을 위해서 쓰는 거하고 어린 새싹 있을 때 하고 좀 농도를 또 물기는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양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농도가 진하다는 것. 맹물에 탔을 때는 식물에 있는 수분을 충분히 빼앗아 올 수 있을 만큼 농도가 진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아주 소량으로만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식물들한테 좋다고 많이 주면 많이 좋은 줄 알고 그러는데 많이 줄수록 이게 더 강력하게 수분을 빼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라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정량의 사용법을 익히셔서 사고 나지 않도록 최소한도로만 약이 되도록 그렇게 쓰시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